안녕하세요. 드림메이커스 ITQ 강사 정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능평가 2번에 해당하는 도형 그리기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각각의 도형을 그리고 글맵시 그리고 하이퍼링크 기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능평가 2번 문제에 해당하는 도형 그리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배경 도형과 또 제목에 해당하는 글상자 그리는 것, 그 다음에 목차에 해당하는 도형 그리는 것, 즉 전체적으로 도형을 그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림을 삽입하고 글맵시를 입력하는 방법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책갈피를 삽입하고 하이퍼링크 지정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식 바로 밑에 있는 4번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 문제 번호 밑에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배경에 해당하는 도형을 먼저 그려보자 라는 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 도형은요,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선이라든지 동그라미, 네모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보이는데, 네모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직사각형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직사각형을 사용을 해서 먼저 네모를 그립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입력의 네모를 선택하고 더하기 표시로 지금 마우스 모양이 바뀌죠? 자, 클릭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지금 네모가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도형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해당하는 도형에 맞게 지금 문제에 제시된 대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되셨다면 더블 클릭을 좀 할게요. 더블 클릭 따닥 눌러주시고, 너비와 높이를 문제가 제시를 해놨거든요. 너비와 높이, 크기 부분을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봅시다. 배경 도형에 해당하는 도형은 크기가 110에 15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비가 110, 높이가 150. 크기가 조금 고정이 돼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수정이 된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를 아예 그냥 고정을 시켜버릴게요.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해당하는 너비와 높이 숫자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크기를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바뀌지 않게끔. 그 다음에는 선이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기본 옆에 보시면 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하셔야 하는데, 직각부터 해가지고 반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배경 도형에 해당하는 사각형은 둥근 모양으로 선택이 되어야 돼요. 즉 모서리가 지금 둥글게 표시되어 있지, 반원처럼 이렇게 아예 둥글게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둥근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 설정을 해주시는데, 색깔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도형이랑 조금 구분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 채우기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 옆에 바로 채우기가 보이는데 면색이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배경색을 바꿀 때는 면색을 꼭 바꾼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로 가볼게요. 오피스, 여기 화살표 눌러가지고 오피스 눌러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깔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냥 흰색으로 두기보다는 각각의 도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꾼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도형, 배경 도형에 해당하는 도형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위에 제목에 해당하는 글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입력에 이번에는 네모가 아니고요. 글상자로 만들 거예요. 가로 글상자라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가로 글상자 여기 입력에 있습니다. 입력에 우리 아까 네모 그렸던 직사각형 그렸던 바로 옆에 왼쪽으로 옆에 보시면 가로 글상자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선택을 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일단 그려주면 됩니다.
제목에 해당하는 글상자를 그려주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특별히 글꼴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면색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할게요. 아까와 동일하게 우리 네모, 배경 도형 네모 그렸던 거랑 동일하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기본으로 먼저 갈게요. 기본으로 가시고 크기부터 좀 조정을 할게요. 너비가 110이고 높이가 15. 그 다음에는 크기가 바뀌지 않게끔 고정을 합니다.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던 거 선이라는 곳에 가서 했던 기억이 나시죠? 자, 선에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또 둥근 모양이 아니고 아예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둥글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원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선의 반원을 눌러주신 다음에 문제에 보니까 면색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채우기로 한 번 더 갑니다. 선 옆에 채우기. 면색을 바꾸자고 했죠. 면색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파랑으로 바꾸래요. 파랑. 여기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이쪽에 화살표 눌러서 오피스를 해주시면 조금 색깔 찾기가 수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 맨 위에 있는 파란색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설정 이렇게 글상자 모양이 잡히게 되겠죠. 글상자가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글씨 모양과 그 다음에 색깔도 미리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꼴이 굴림이네요. 여기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함초롱 바탕이 아니고 굴림입니다. 굴림. 여기 글상자를 선택을 하고 함초롱 바탕을 눌러서 굴림. 그 다음에 24포인트.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흰색. 글씨 색깔은 여기 가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추가 글씨색. 누르셔가지고 하얀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글씨가 가운데 위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정렬될 수 있게 여기 가운데 정렬 눌러줄게요. 가운데 정렬. 왼쪽 오른쪽으로 가운데 정렬은 됐는데 위아래로도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거든요. 위아래로도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으로 가신 다음에 일단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글상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 글상자 메뉴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글상자 메뉴, 글상자에서 여기 세로 정렬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세로 정렬 하셔가지고 여기 두 번째 가운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그 다음에 설정. 자, 글씨를 써보면 됩니다. 글씨 제목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도형도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도형도 사각형이죠.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크기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아까처럼 너비와 높이를 문제에 제시된 대로 120에 50으로 바꾼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크기를 그냥 고정을 시켜버릴게요.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않게끔 고정을 시키고 설정. 색깔도 바꿔줍시다. 색깔. 여기 채우기에서 면색에서 색깔을 적당한 색깔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밝은 색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형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1번, 2번, 3번 도형을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숍, 글맵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해당하는 도형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 사각형으로 지금 두 개를 겹쳐서 만든 거라고 문제에 적혀 있죠. 직사각형 뒤에 있는 직사각형부터 긴 직사각형 그리고 더블 클릭.
크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에 22으로 되어 있어요. 너비는 5, 그 다음에 높이는 20. 그리고 크기는 고정을 시키고 선 모양은 뒤에 있는 도형부터 그렸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긴 사각형은 모서리가 지금 둥글어요. 모서리가 둥근데 아예 그냥 반원처럼 둥글죠? 그래서 반원. 그 다음에 채우기에서 아무 색이나 일단 선택을 합니다. 설정.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지금 그려져 있죠? 사각형으로 앞에 숫자 들어가 있는 사각형 이렇게 그려주는데 더블 클릭 다시 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에 간 다음에 크기를 또 바꾸죠. 크기가 너비가 12, 높이가 12. 그 다음에 크기를 고정. 얘는 채우기 색깔이 하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설정. 그리고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글씨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글씨를 입력할 수가 없는 지금 형태로 들어갔어요. 직사각형이.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봅니다.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을 사각형에서 눌러주게 되면 중간쯤에 보시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고 되어 있어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눌러주시면 깜빡깜빡 거리면서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올 거예요. 자, 1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궁서에 20으로 바꿀게요. 궁서 20.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도록 할게요. 가운데 정렬. 숫자 1을 궁서,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자, 오른쪽에 글상자 다시 한번 넣을게요. 오른쪽에 글상자, 가로 글상자를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기로, 크기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주시면 되고, 글상자는 더블 클릭하셔 가지고 문제에서는 채우기 색깔은 없고요. 투명하게 만들었고 점선으로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에 먼저 가서 종류를 점선으로 바꿔주고, 만약 굵기 조절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굵기 조절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굵기 조절은 웬만하면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문제에 잘 제시되진 않기 때문에 종류만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에 색깔이 하얀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색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글상자 안에는 지금 도둠, 그 다음에 18포인트라고 되어 있고 수직과 수평이 가운데 정렬로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도둠으로 바꿔봅시다. 도둠. 지금 글상자를 선택을 하고 위에 도둠, 그 다음에 글씨 크기가 18포인트. 자, 여기 테두리를 먼저 눌렀어요. 글상자 테두리 누르고 도둠에 그 다음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돼요. 글씨 한번 써볼까요? 자, 밑에는 똑같이 복사를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선택을 이렇게 하고 1번 숫자 선택하고 Shift 키를 사용합니다. Shift 키를 사용해 가지고요. 뒤에 있는 도형을 Shift 키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뒤에 있는 도형을 선택.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글상자, Shift 키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시고 눌러주시고 선택. 글상자 선택.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이 잘 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1번, 그 다음에 글상자 먼저 1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도형 이렇게
선택을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합니다.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복사를 좀 할게요. Shift 키를 같이 컨트롤 키와 눌러주게 되면 똑같은 위치로 똑바르게 복사가 되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데이터 내용은 해당 데이터에 맞게끔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과 글맵시만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 뒤에 있는 여기 도형은 색깔을 바꿔주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색으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에 면색, 다른 색. 자, 그림을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넣어 볼게요. 그림은 입력의 그림. 입력의 그림 누르셔가지고 ITQ, 문서의 ITQ, 픽처. 로고가 들어갑니다. 로고가 들어가는데, 로고가 1번. 넣기. 더하기 표시로 지금 마우스가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요. 혹시나 지금 도형이 가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오른쪽에 잘 보일 수 있게 그린 다음에 한 가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도형 앞쪽에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오른쪽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자, 본문가의 배치를 갑니다. 본문가의 배치를 글 앞으로라는 걸로 도형 앞에 표시될 수 있게끔 만들게요. 글 앞으로. 자, 그러면 도형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글씨가 앞으로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림이 앞에 보이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크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40에 40. 너비와 높이가 40에 40. 그 다음에 크기 고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흑백으로 표시를 합니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회색조 또는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갑니다. 개체 속성에 그림 가보면 여기 회색조를 선택하시고 설정.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이 흑백으로 크기가 조금 크게 표시가 됐죠? 근데 여러분들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거기 문제를 좀 보시면 하이퍼링크라는 기능을 지금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글맵시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맵시 먼저 입력에 글맵시 어차피 거기 문제에 제시된 대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첫 번째로 할게요. 첫 번째 거 눌러주게 되면 글맵시 만들기라고 나와요. 자, 입력의 글맵시 내용 입력해 주시고 글꼴을 바꿔줍니다. 글꼴이 지금 굴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굴림으로 갑니다. 굴림. 그 다음에 빨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글맵시 모양. 글맵시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나요? 그 사다리꼴 모양을 뒤집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역 등변 사다리꼴, 역 등변 사다리꼴 하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설정하면 여기에 지금 조그만하게 지금 가려져가지고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나요? 얘도 마찬가지 글 앞으로 해줘야 돼요. 본문가의 배치를 글 앞으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본문가의 배치를 글 앞으로 해주시면 되고 위치를 먼저 잡아봅시다. 이쪽으로 이동을 먼저 하고 더블 클릭을 할게요. 더블 클릭 하시고 크기부터 바꿔볼까요? 너비와 높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60에 30. 그 다음에 크기는 고정을 시키고 글씨 색깔만 신경을 이제 쓰면 될 것 같은데 채우기에 있어요. 채우기가 글씨 색깔이거든요.
자, 면색이 하얀색이 아니고 빨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빨강. 그 다음에 글맵시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채우기 바로 옆에 글맵시. 채우기 여기 글씨 색깔 빨간색. 글맵시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없음으로 할 거예요. 없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선으로 가보면 선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테두리 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글씨이기 때문에 선에서 종류를 선 없음. 종류를 선 없음 설정 해주게 되면 이렇게 글맵시가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아래쪽에 여러분 여기 3번 페이지 여기를 지금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3번 페이지. 우리 미리 만들어 놨던 3번 페이지에다가 거기 화살표로 지금 표시된 걸 확인을 해보면 제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바로 알기라고 3번 페이지에 제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겠죠. 개인정보 보호 바로 알기를 먼저 적어주시고 책갈피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책갈피 부분은요 3번 파트 즉 문서 작성 평가하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에서 그 책갈피 이름은 제시가 돼요. 그래서 책갈피 이름을 잠깐 뒤에서 휙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보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앞쪽에 커서 깜빡깜빡하게 만들어 놔주시고 개인정보 여기 개라는 글씨 앞에 깜빡깜빡 자 입력에 여기 책갈피 눌러서 책갈피 이름이 정보라고 했어요. 정보 그 다음에 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에 책갈피 여기 정보라고 쓰고 넣기 어디가 지금 책갈피가 표시됐냐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책갈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다가 내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라고 표시해 놓는 게 책갈피의 역할이잖아요. 그것처럼 문서 이 부분을 따로 내가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입력에 책갈피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하이퍼링크로 다시 가보면 여기 그림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도 되고요. 입력에 여기 하이퍼링크, 마우스 오른쪽에 하이퍼링크 또는 입력에 하이퍼링크 사용하시면 돼요. 하이퍼링크를 눌러보면 정보라고 우리 아까 만들었던 책갈피가 선택이 됩니다. 선택하시고 넣기 눌러주시면 도형을 만드는 기능평가 2번에 해당하는 두 번째 문제, 수식에 이어 두 번째 문제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입력에서 여러분들 사각형 도형을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모양을 바꿔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과 글상자 활용을 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부분이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잘 기억을 좀 해놔주세요. 어떤 부분이 색깔이 바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문제에 맞게끔 색깔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해 주셨다가 색깔을 문제에 맞게끔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글맵시 부분과 그 다음에 그림 넣는 것도 여러분들 입력에 그림과 글맵시를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기능평가 2번에 해당하는 도형 그리기 설명을 드렸고요. 진도는 여기까지 오늘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